이름 켜진 거. 지금 켜진 거야?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빅 라운지 유성수입니다. 오늘 그 오랜 친구 그 최무배 그 격투기 선수 이제 지금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잘 얻어먹었고 그 아주 잘 먹었고요. 그 오늘 그 예전에 우리 그 한번 이 자전거 프레임, 이 수제 프레임 들고 우리가 그 한 20년 전인가 그 무배 그 테헤란로 그 지하 레슬링 교실에 제가 찾아가서 이 프레임을 들고 좀 사진을 좀 찍자라고 했는데 흔쾌히 찍어준 그 무배가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 고마웠고, 그 사진 제가 또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20년 된 홈페이지 지금 5년 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 새로 올려질지 또 그 사진을 또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최무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현역에 있고요. 뭐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그 한때 그 바둑 그 선생이었는데, 제가 한 6, 7급 두는데 제가 한 9개, 10개 깔고도 이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무배한테 맞두고도 지고 한 2점 깔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5급까지는 갔었던 모양이네, 내가 보자. 5급보다 좀 더 센 4급? 센 한 4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랬던 적이 있는 거 같네. 지금은 아니고 어디 이렇게 뭐랄까 8급, 7, 8급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떠서 이제 어째 됐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바둑교실 다니고 할 때는 그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바둑에 미쳐 있을 때라 굉장히 좀 굉장히 높았었고 셌었고, 그래서 그 정도면 한 4, 5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급까지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둑도 그 당시 두고, 그래서 이 수제 프레임 만든 거를 당시 이제 그 무배한테 그 제가 부산 뭐 양산에서 그 부산 양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찾아갔던 이유가, 그 자다 일어난 무배한테 이거 좀 찍어달라 뭐 좀 했던 이유가, 그만큼 저는 이제 튼튼한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격투기 선수나 저보다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이렇게 힘이 센 격투기 선수가 망치로 이렇게 때려도 벗겨지거나 깨지지 않는 도색을 당시 제가 2003년, 2004년에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다 일어난 무배가 이제 울통을 깐 상태로 이제 그 당시 찍어줘서 굉장히 이제 고맙던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고마웠고, 또 그거를 하고자 했던 저의 그 당시 이제 좀 맛이 갔던 그 미쳤던 시절이 한 번씩 이제 저에게 힘을 주는데, 무배가 이제 운동을 물론 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고 이제 지금 현역 운동 선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멘탈도 좋고 뭐 감성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으로 이제 저보다는 굉장히 좀 수준이나 그런 게 좀 높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배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때인가 뭐 언제 그 무배 그 음악 작업실인가 거기 지하인가 어디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좀 있으면 바둑을 둘 건데 무배가 이제 좀 있어봐라, 우리 연주 연습을 끝나면 이제 그때 바둑을 두자 이랬는데, 그때 제가 잠든 기억이 나요. 그 방음 장치된 곳에서 연주를 막 그 락 연주를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시끄러운 거라. 근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내가 잠을 잤고 무배도 빨리 이 연주를 끝내고 그때 거기 있던 그 키보드 치던 알지? 그가 너목보라는 그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너목보 그게 압구정 허도사라는 친구가 오. 그래서 가끔씩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무배보다 어떤 멘탈이나 감성, 지적 능력이라든가 어떤 문화적 탐구심
이런 게 다 떨어져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무배보다 내가 뭐 힘도 뭐 안 셀 거고 뭐 키도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 시끄러운 그 메탈 락 연습실 방음 장치가 다 돼서 이 안에만 엄청난 그 데시벨이 올라가는데 와 거기서 내가 잠을 잤다는 뭐랄까 이 자부심 나도 나에게도 이런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끄트머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예전 이제 서로 각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런 기억이 난다 뭐 나도 이런 기억이 난다 하면서 이제 정말 그 감동적이고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느끼지 못했던 지금의 어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알았다. 더 짖는데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아니 아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 개 삼촌이 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뭐 나도 뭐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애견 호텔을 하고 있지. 아 지금 그 이제 가가지고 뭐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놀다가 보낼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출발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거 인터뷰하고 이제 바로 끝내면 바로 가면 되겠다. 저는 전혀 지금 몰랐는데 만날 때 이제 무배가 한 20년 만이다. 저는 한 10년 만일 걸 이랬는데 지금 애견 호텔을 하고 있답니다. 그 애견 호텔 그 샵 이름이 뭐야? 몽개.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죠. 개도 있고. 고양이가 이제 키우는 고양이가 7마리, 8마리였는데 한 마리 죽어가지고 7마리. 근데 이제 호텔 받은 고양이가 2마리 있어가지고 9마리. 그다음 우리가 키우는 개가 4마리인데 물론 이제 한 마리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고 3마리는 이 입양 분양 임시 보호 같은 걸 하고 분양을 하는 그런 거를 역할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데리고 있는 동안에 정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키우게 됐어. 그래서 이제 4마리가 됐어. 이건 또 의외인데요. 저는 무배가 그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건 전혀 몰랐었고. 주로 먹게 생겼죠. 근데 지금 그 어릴 때 뭐 개는 좀 뭐 해주는데 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아니, 우리 개띠들은 또 이 보신탕이나 개고기를 또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단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애견 샵이나 애견 호텔 한다는 얘기가 또 지금 들어보니까 의외로 뭐 또 이게 허점이 많아 지금 우리가 만난 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이해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나름의 또 매칭이 또 되겠다. 굉장히 무배가 좀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또 각종 문화적인 어떤 여러 분야적인 것도 다 꿰차고 있고. 그게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거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배 그 집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이제 무배 형님 이름이 호배라는 그 호배 형님이 있어서 무배도 이름이 범상치 않은데 그 형님은 호배 형이라 그래서 와 정말 이름이 정말 배짜 돌리는 잘 어울리면서 그 형님도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행배. 행배 있습니다. 맞다 형배. 우리 그 형님들 우리 친척 중에 형배 있어요. 그것도 전혀 이 참 어떻게 보면 형님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애를 미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형님들하고 또 잘 지내는 모습도 좋은 것 같고. 그 경주 채시 충렬 공파는 아니고 광가장파 32대손입니다. 그래서 그 무배 집에 갔을 때 그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제 뭐 간식거리 그 과일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제일 놀랐던 게 이제 무배 그 집에 그 무배 방에 그 수많은 어떤 그 두꺼운 책들. 나는 책을 네가 봤을 때는 한 몇 권 정도 있어? 근데 그 책장 한 3개가 꽉 찼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걸 문제는 다 읽어 끝나놓은 거긴 한데 많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뭐 바둑교실 책, 뭐 각종 뭐 내가 읽고 싶었던 뭐 데미안 한 이 정도 두께인데 그때 무배방에 있던 책들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탐독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지적 그 욕구가 강한 것이.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찢어가지고 여기다 뭐 와일드 울프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또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다. 왜냐면 그 20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20대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고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 때고 그다음 뭐 직장생활 하기도 피곤하고 왜 워낙 우리 욕구가 이제 이렇게 발산되려면 또 다른 거 할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무배 만나가지고 옛날 기억들도 굉장히 또 이게 또 제가 또 그때 다리를 다리가 이렇게 왕창 부러져가지고 한동안 이제 장애인 생활을 한 덕분에 뭐 심심해가지고 바둑도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서울도 오게 됐고 괜히 그거는 이제 그다음 얘기고 그다음 괜히 성수 저기 영업하는데 차 타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저기 직장 가가지고 괜히 동생 뭐 하고 또 사람 좋은 형님 종찬이 형. 형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 제가 화장품 회사도 다니고 화장품 대리점도 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이웅이라고 이제 굉장히 좀 귀엽게 생기고 키도 좀 작은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키 차이보다 한 10여 센치 우리 키 차이가 나는데 그 동생하고는 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났는데 하여튼 그 동생 그다음에 그러다가 뭐 조금 걸어다닐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종찬 형이라고 나랑 화장품 사업을 같이 대리점을 했는데 그 형님이 제 군대 고참이에요. 한 달 고참, 한 살 많은 형.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형하고 나하고 이웅하고 있을 때 이제 무배가 자주 놀러 왔었고 우리가 또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내가 두루두루 또 친해가지고 제가 별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다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무배하고 또 친한 또 친구들 많아가지고 저는 왠지 질투심보다는 이게 각각이 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인연들이 다 소중한데 내 친구들하고 누구랑 이렇게 잘 맞고 누구랑 잘 맞고 이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몇 년 후에 환갑인데 지금 생각하면 있는 인연들도 좋지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연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을 좀 나누고 교감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길게 이렇게 관계 이어나가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꽉 쥐고 그다음에 이제 망치를 들고 이거를 이제 아무리 내리쳐도 이게 강하다. 왜? 사실 수제 프레임이 무조건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이제 자전거를 중국산 대량 생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는 데가 아니라 사는 곳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자전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네 공방 옆집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이 자전거를 만들어줘요. 내 신체 사이즈 맞게 자전거 어떤 주법에 맞게 이 각도, 이 헤드각, 시트각, 그다음에 내 팔 길이, 다리 길이에 맞춰서 옆집 아저씨가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처럼 중국산 대량 생산 내 몸에 맞지도 않은 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지금 흔하게들 사고 있는데 의외로 내 몸에 엄청 작은 자전거, 내 몸에 엄청 큰 자전거들을 타요. 그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전신이 아프다고요. 그렇게 이제 3년, 5년 타다 보면 이제 반드시 이제 몸에 지장이 오고 큰 병이 온다. 근데 어쨌든 수제라고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일본하고 이태리 같이 이제 100년, 150년 된 5대째 공방들에서는 무조건 이 쇠를 씁니다. 쇠. 그리고 이 쇠가 그냥 쇠가 아니라 저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 자전거에 들어가는 8개 파이프, 포크까지 10개 파이프, 이 10개에서 8개 튜빙, 이 자전거 튜빙만 오로지 이제 100년 넘게 만들어 온 일본, 이태리, 영국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이걸 이 자전거 파이프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부귀영화 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 10년에는 엄청난 뭐 부를 이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럽고 과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제 커스텀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하고 자전거 DIY나 그 회화 아트 프레임을 세계 최초로 그 2003년, 2007년에 했었는데 2010년쯤 지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이 자전거 주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본이나 이태리로 제가 공방을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어쨌든 당시는 이 프레임을 그만큼 튼튼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무배가 이 자전거를 꽉 쥐고 울통을 까고 이 알몸으로 이걸 꽉 쥐고 그다음에 망치로 이게 때리는 폼을 해서 이 자전거가 아무리 세게 쳐도 이제 이 도색 도장이 안 까진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당시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10년, 20년째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도 못 올리고 SNS에도 못 올린 사진들이 많은데 이제 요번 영상 거는 이제 곧 제가 유튜브에 아마 올려지게 되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지금은 뭐예요? 그 예전에 무배가 오르트림 되나? 이거 우려트리면 안 되고 예전에 무배가 했던 말 안 중에 된다. 그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전학 간 게 중학교 때였는데 무배를 만난 건 20대 초반이었고 무배가 그 부산 영도에서 살면서 부산 최고에서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원래 동아고등학교에서 미술도 하고 인문계 있다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부산 최고로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부산 최고 가서 바로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각종 입상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무배가 그 부산 영도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사이클을 탔다. 그 사이클을 타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무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탔지만 일단 두발 자전거를 5살 때 나도 5살 때 탔거든. 그 어떻게 탔는가 하면 이제 집에 짐 자전거가 있잖아. 이렇게 타는 거. 여기 지금 여기에 잡혀? 잡히겠지. 이렇게 이제 탔던. 자전거가 크면 이제 여기에 다리를 끼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페달질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커놓으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5살 때부터 자전거가 크진 않았지만 5살 때부터 그렇게 탈만 했다. 탄 거지. 그 나중에 모델명을 들어보니까 그 사이클을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든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 회사 차체반 주임으로 오래 계셨는데 모든 그 회사의 그 모델을 아버지가 차체반 주임으로서 다 만든 건 아니시고 그때 이제 한 10여 명이서 하루에 뭐 많게는 몇백 대도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10일에서 많게 걸리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까지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3년을 못 기다려요. 근데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데는 3년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그 행복하대. 지금 기다리는데 3년. 지금쯤 어딘가를 만들었을 거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고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각도를 조정하기에 따라 그 언덕 어필 올라갈 때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둘이가 지금 자전거 실력이 비슷해. 근데 둘이 자전거도 비슷한 레벨로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배가 나보다 어필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야, 훈련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자전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어필을 이렇게 빨리 잘 올라가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헤드각을 조금만 0.5도만 세우면 어필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체인스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여기 뒷바퀴가 물리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페달을 여기 장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짧아질수록 바퀴가 여기에 붙을 거 아닙니까? 여기 붙으면 이제 처음에 스타트 하기는 힘들고 자전거 대회에 안 나가는 사람은 이 타이어를 여기에 붙일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어쨌든 자전거를 당겨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받았을 때 나하고 똑같은 실력의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 바퀴를 이 체인스테이 길이를 튜브를 짧게 해서 이 타이어를 이쪽으로 바짝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 타긴 힘든데 내가 힘은 좋아. 근데 우리들이 자전거 타면 맨날 비슷해. 근데 내가 이 길을 짧게 해서 내가 힘을 더 살릴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매번 이기는 거죠, 시합에서. 자전거의 비밀 두 가지가 바로 이 헤드각, 그 다음에 이 체인스테이 길이, 그 다음에 이 안장 각도는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75도의 안장 각도하고 이 헤드각의 74도는 지금 자전거 역사에 150년 동안 불변입니다. 불변. 프론트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프론트 포크하고 이거는
프레임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포크도 당연히 한 대부대 만들지만 이 지금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 이 각도를 세우느냐 높이느냐에 따라 포크는 그대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헤드셋으로 이제 조립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크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고. 중요성은 아니고. 근데 포크 하나만 별도로 제작할 때도 포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 그것도 중요하고. 이 헤드튜브 제가 유튜브 영상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제 뭐 이 러그에 이 파이프를 끼워서 용접을 하잖아요. 여기 용접을 해서 이제 고정이 되는데 고정하기 전에 이제 여기 아루를 이제 어떻게 갈아가지고 커팅을 하느냐에 따라 여기 지금 각도가 설정될 거 아닙니까? 이 각도 설정돼서 용접이 돼서 여기가 고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헤드각은 이제 거기서 게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금 엉덩이를 서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헤드보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각도도 지금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못 세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관련 법상 일본 같은 데는 이것도 이제 바짝바짝 세우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경륜에는 딱 여기까지만 해. 그런 거고. 만약 개인이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럼 뭐 그냥 세워서 주문해서 타면 되고. 그다음에 세계대회 뭐 스폰을 받고 싶은데 어떤 회사 자전거 대기업에서 이제 야 너 내가 몇 억 줄게 요번 시합에 이거 타고 가. 자전거도 줘. 돈도 몇 억 줘. 근데 나는 좀 이렇게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쪽 회사에서 그 한 대만 별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저 스폰도 받고 돈도 받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하고 싶으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죽어라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수들이 스폰을 받아서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도 되고 뭐 입상도 하고 뚜르드 프랑스 지금 뭐 거의 4,000km를 타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그 약물 방지법이라든가 뭐 지금 그 요 고아남 그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7연패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박탈 당했잖아요. 뭐 마약이다, 뭐 약물이다, 오만 얘기가 많은데 그 재산 압수는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사람 모든 그 메달하고 입상은 다 취소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아직도 그 암스트롱을 못 입고 막 그리워하는 사람들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자기가 평소에 자기 몸에 맞는 그 커스텀이다 핸드메이드 그 자전거들 몇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그 시합용. 근데 저쪽에서 돈을 많이 준대. 그리고 이 스폰을 해줘. 그럼 그거 가지고 타야죠. 근데 그건 나한테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마라톤 신발 있잖아요. 마라톤 신발 뭐 운동선수들 지금 스파이크나 각종 기능성이 여러 가지가 잘 나오지만 내가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 과연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신발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느 마라톤 뭐 어느 수영복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 이러는데 뭐 그냥 야 그 얼추 그 정도면 신발 신겠다 뭐 수영복 입겠다 해서 주는 거지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회사가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주는데 뭐 그 옷이나 신발까지 맞춰주겠어요 하늘을. 근데 이 자전거만큼은 좀 그렇게 해서 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커스텀 바이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자. 그리고 제가 이 자전거를 이제 지금 한 26년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안 할 때는 이제 무배한테 이제 외국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나한테 맞는 옷은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을 사고 뭐 어떤 걸 사서 먹고 어떤 걸 사서 입고 어떤 걸 사서 사용하는데 무배가 그럼 그동안에 한국에서 옷이 안 맞았으면 그럼 어떻게 옷을 입었지? 그럼 외국에 나갔을 때는 외국에 나가면 나한테 맞는 옷이 있다? 그럼 외국에 안 나가면 나한테 맞는 옷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이제 나눴던 대화. 이제 무배는 이제 음악 또 밴드나 이제 그 연주를 했었고 많은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관련 서적 뭐 공업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각종 기술 서적. 공업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처음에 이제 수제 자전거다, 뭐 커스텀이다 이거를 스타트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단초의 역할을 했었고, 저한테 이제 기존에 그냥 평범하고 그냥 뭐 보험이나 뭐 자동차 화장품 이런 판매 영업을 했었던 저에게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가미한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숨어있는 내가 모르는 걸 어떤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자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의미가 있구나. 키맨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이제 좀 시대를 앞서갖고 문화적으로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했었던 무배가 자기는 그냥 어디 갔다 왔다 나는 이런 분야와 어떤 이런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좀 고마운 친구였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하는 겁니까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죠.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야르, 네? 너 왜 안 와? 잠시만요. 잠깐만. 네? 앉아봐. 네? 저 우리 아들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기 소개. 에? 봐야지. 알았다.